네, 바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건데요. 15분 동안 다양한 이슈를 갖고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전국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다음 달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이 굉장히 우리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가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우리는 이미 한 차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겪어봤지만 이 트럼프 당선인이 예측 불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할 인물이 중요한 때인데 이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고요? 강 부위원장님. 네, 이제 뭐 트럼프 당선인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그 트럼프의 별장이라고 하죠. 마고라고 해서 뭐 16일부터 21일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이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 기업인이라도 가서 트럼프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 정부 일기를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과는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현재 여당이 됐든 어떤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외교적으로든지 뒷받침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쟁점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23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접근을 해서 좀 미국과의 관세라든지 방위비 분담금은 좀 턴키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소개를 받은 건데 이제 둘의 사이가 굉장히 각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굉장히 길어졌고 숙소도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판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묵었다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눴을까요? 사실 정용진 회장,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재계 한 11일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사업을 크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용진 회장을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예측 가능성, 그런 어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거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가 어떤 관계 맺음을 했느냐, 이게 사업적인 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게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의 표를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정용진 회장이 굉장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화이트 목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하고 친분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6월 북미 회담이 어그러졌다가 다시 추진하는 데서 역할도 하고 그 당시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뭔가 트럼프가 강한 발언을 했을 때 그걸 좀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재계의 어떤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계의 어떤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의 대통령이 없는 권한 체제 대행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적 네트워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여러 다방면으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야당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에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대외의 어떤 그런 신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탄핵을 한다?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미국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우리 어떤 대한민국을 볼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야당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대 부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야당 같은 경우도 탄핵이 만약에 또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역할 속에서 야당과의 어떤 불화나 갈등이 생겨서 본인이 또 탄핵당한다면 정말로 이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어떤 내란 특검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종교적 인연이 상당히 깊은 트럼프 주니어와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는 이제 정 회장을 브로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이제 트럼프 주니어뿐만 아니라 트럼프 일가와도 일면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용진 회장은 이 트럼프 일가와 상당히 각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트럼프 주니어뿐만 아니라 일단 그 약혼녀와도 이제 교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같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고요. 또 사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았던 트럼프 당선인의 맞사위죠. 이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또 교분을 이어가면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서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다. 이런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SNS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용진이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했는데 지난 3월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올라선 이후에는 SNS 활동을 중단했었거든요. 구장선님, 근데 9월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눈길을 끄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SNS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예. 그런데 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의 그 미국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을 왜 미국 돈으로 지켜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공짜로 무임승차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택에 가면 캠프 험프리스라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해외 주둔 기지 중에 가장 넓고 가장 인텔리전스한 이 그 캠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예. 그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기지입니다. 그 기지에 대한 사용료 대한민국 정부 지금까지는 청구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게 된다면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사용 비용,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원유나 가스, LNG 같은 것을 이 중동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 출범하게 되면 미국산 원유, 미국산 이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무역 역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미국의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다,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사실상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 당당한 협상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 회장은요, 평소에 자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자유, 프리덤. 우리의 프리덤. 그냥 우리 프리덤은 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그다음에 많은 목숨을 통해서 지켜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높받고 정신을.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정 회장이 SNS에서 지지만 받았던 건 아니에요. 좀 논란도 있었죠. 맞습니다. 사실상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실 끊었던 이유도 정치적인 견해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직접적으로 이 견해 표명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어조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멸공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세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가로서는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정치적 견해를 너무 선명하게 표명하는 게 기업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 섞인 부분도 있었고, 당시에 회사의 노조에서도 상당한 좀 비판 성명이 나오기도 했어서 그 뒤로는 SNS 소통을 사실 중단했지만 다시 이제 그룹의 회장으로 올라서고 이 소통을 이어가는 그런 반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정 회장이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혹시나 정 회장을 주축으로 한미 간 비즈니스가 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근데 구정 차장님, 네. 신세계그룹이 미국 내 사업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세계도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경제적 비중이 꽤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유통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딩 중심의 이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실제로 법인이 있거나 아니면 공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어떤 협업을 필요할 때, 이제 직접적인 어떤 라인이 없을 때 이 정용진 회장이 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용진 회장의 이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정 회장의 그 외할아버지죠. 예. 이병철 회장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삼성, 현대, 그리고 굴지, LG, GS 이런 기업들 창업주들은 사업 보국을 기업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찌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이념으로 기업 활동을 해서 이렇게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거든요. 그런 기업가 정신, 창업 정신을 잘 이어받은 이 정용진 회장이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신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대를 뛰는데 제약을 받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